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합니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세요. 예. 정봉주의 PSI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뭘 할지 초첨단 수동식 누른다. 중수부 폐지 논란. 네. 궁금하다. 궁금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우선 중수부가 뭔지 몰라요, 일반인들은. 예. 잘. 이 간단한 기본 정보부터 알려드리면 중수부의 대빵은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 직할 체제죠. 총장이 직접 이제 수사하는 사건들인 예. 거죠. 그리고 그 검찰총장은 다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 중수부를 둘러싼 검찰의 입장, 청와대의 입장, 정치권의 입장이 다 갈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 어떻게 갈리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일단 그 중수부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고 네. 검찰총장이 직할하는 체제니까 이게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네. 라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검찰총장쯤 되면 갈 때까지 다 간 것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검찰총장 다음에 뭐 감사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검찰의 사정에 밝은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대통령 옆에서 그렇죠. 사실은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을. 보통은 그래서 선배를 갖다 꽂고 거기다가 완벽하게 대통령 수하에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그 중수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검찰들 아주 그 능력이 뛰어난 그런 검찰들이 그 상시적으로 한 20명에서 40명까지, 50명까지 언제든지 또 출동을 했고 불러 모을 수 있는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 법조계에서나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중앙으로 모인 권력이기 때문에 이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분화시켜야 된다. 라는 이제 그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게 제가 보기에도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주장인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을 사실은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그 지점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분산을 시켜도 각 지검에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지검에 특수부가 있어요. 의원들의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선거 그다음 선거법 위반 이런 거 특수부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력형 게이트 같은 경우도 특수부 부장쯤 되면은 특수부 이제 검사들은 거기서 더 이상 검찰총장의 가능성이 없으면 특수부를 마지막으로 거의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오히려 특수부 부장들이 더 눈치 안 볼 수가 있어요. 여차례 가면 나 변호사 개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중수가 없어도 된다는 논리. 중수가 없어져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법조계 이 법조 그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가 특수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공안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검찰은 왜 중수부를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검찰의 주장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 정치인과 권력형 비리를 캐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번에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거악과 맞서 싸웠다. 누구요? 거악과. 중수부가 거악과 맞서 싸웠다. 누구 거악이 누군데?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정치권 비리를 지칭하고 그다음 그 권력형 비리를 지칭하면서 거악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중수부가 자기 식구를 수사할 때나 혹은 여당을 수사할 때 편향되게 수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조직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의 뜻이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다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특수부로 이렇게 각 지검 특수부로 이렇게 분화가 되면요. 이게 서로 협업은 하지만 어느 한쪽 중심으로 이게 이 조사나 수사가 끌려갈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일단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한쪽으로 권력이 모여있고 그 수장인 검찰이 이러저러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수부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이제 가장 제일 사안인데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나왔냐. 이 시점에 나왔냐.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보면은 조금 기분 나쁘겠지만 현 시점에서 중수부 폐지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현 MB 정권을 보면요.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또 소설을 쓰는 건데. 우리끼리 아마 MB 정권이 역대 정권 중에서 친기업 정책을 썼고
친재벌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받을 게 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럼 지금처럼 힘 있는 중수부가 어차피 지금까지 해온 마당에 1년 반밖에 안 넘었거든요. 1년 반 뒤에 중수부가 할 일이 꽤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그러니까 중수부를 부렸던 사람을 거꾸로 조사하는데 중수부만한 데가 어디 있겠냐? 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부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죠. 추정되는. 네. 그랬을 리는 없지만, 그랬을 리는 없지만 혹시 중수부를 그렇게 부렸다 하면,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김홍일 중수부장 아닙니까? 네. BBK 그리고 지금 은진수 저축은행 사건. 권력이 레임덕이 왔기 때문에 이 검찰이 이제는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 그렇죠. 예측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존재 증명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기 그렇죠. 때문에. 검찰이 지금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여세를 살려서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캐내라. 그리고 그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캐고 그리고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청문회가 필요하면 청문회를 할 것이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할 것이고 정권이 바뀌려고 이렇게 하면 그걸 쥐고 있다가 이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만한 사람들 그렇죠. 에게 그걸 던지고 자기가 이제 그 줄을 타려고 하겠죠. 그래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칫 자신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느냐.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독이 되려면 독이 되라고 놔둬야죠. 그래서 전 지금 시점에 사실은 청와대가 왜 반대하느냐? 청와대 반대하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되고 중수부 폐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가 이미 뭐 정진석 수석 같은 경우는 삼화저축은행 누굽니까? 그 신삼길 회장하고 친구라고 58년 개띠라고 친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요하죠, 58년. 58년 개띠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미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삼화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이 있는 마당인데 그럼 지금 수사를 했으면 끝까지 수사를 해라 이겁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원론적 측면에서 중수부 폐지엔 찬성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폐지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소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검찰이라는 게 정권 말기에는 그 정권의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렇죠. 잘못 휘둘리면 그 칼이 돌아와 자기 등에 꽂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급속하게 자기 권력 기반이 와야 되고 있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이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너 까불지 마라.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근데 마침 또 중수부도 지난 3월에 중수부 해체한다고 이제 그 국회에서 결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수부도 해체될 것 같으니까 검찰도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원래 이쯤 되면은 슬슬 모아가지고 검찰은 항상 정권 편이 아니에요. 검찰은 검찰 편이죠. 검찰은 검찰 편이죠. 그러니까 슬슬 자기들이 이제 요거 수사해가지고 자료를 쥐고 있다가 정권이 어디로 가냐 봐서 이제 라인을 타려고 했는데 아다리가 맞은 거죠. 자 없애려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청와대 어디선까지만 조사해라. 그럼 우리는 중수부를 유지해 줄게. 그리고 대신 말 안 듣는 새끼들 이렇게 삭삭 조져. 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검찰을 너무 비열한 집단으로 보는 거고요. 아니, 이제 생존이 필요한 거죠, 검찰도. 저는 이제 큰 줄기에선 동의하면 한 발 더 나가보면. 늘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이 더 나갈 수 있으려나.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이번에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저축은행 사건 터졌을 때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있는 대로 다 조사해라. 그러니까요. 있는 대로 다 조사해라.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럼 전라도에는 저축은행 없냐. 당신들 민주당 당신들 수뇌부도 걸릴 게 있으니 이 정도쯤에서 휴전하자. 정전하자라고 하는 이게 시그널이었었다. 검찰은 아마 이번에 삼화저축은행을 무척 엄밀하게 조사할 겁니다. 전체를 조사해놓고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지 현 정권도 일정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차기 정권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 내부 논리에 의해서만 이 가이드라인을 잡을 거라고. 검찰은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의 생각은 청와대에서 이제 자료 내놓고 어느 정도 수사냐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할 때 이게 권력 초기면은 보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각색을 하고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각색을 한 상태에서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레임덕의 한
그 바로미터가 우리 검찰의 움직임이라고 봤잖아요. 그 지난주에 다 한 얘기인데 지금 그래요? 한 얘기는. 한 발 나간 게 아니에요? 후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수부에 매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검찰이 유일하게 공직으로 예. 검찰 이외 조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실은 정권과의 가장 튼튼한 통로가 중수부다. 예. 그 통로를 없앤다는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진로를 막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중수부를 막으려고 하는 게 그러네, 아닌가. 그전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일본 검찰은요. 일본 검찰은 많이 개혁이 됐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갖고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검찰 출신이 민주당에는 뭐 한두 명인가 있을까 말까 하고 한나라당에 한 30-40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중수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권력과 줄을 낼 수 있는 그 라인도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이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 되는 건 그냥 개인의 그 입신양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검찰 조직을 비호하기 위한 그 다음 수순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2명인가 그렇대요. 1명인가 2명 그렇고 그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참여연 뭐 중의원 해갖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정치를 할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하는 그 방법까지도 일테면 검찰을 그만두고 몇 년간은 그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를 못 한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심하게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아주 훌륭한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BBK 관련돼서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12-13시간, 15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검찰 출신들 거기 이제 선후배들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회의원들이 들어갔고 하루만 넘으면 초죽음이 되고 두 번째 날 또 오라고 하면은 뭐 거의 이게 그 정신 상태가 패닉 상태에 빠진대요. 근데 저는 이제 한 3-4일 정도 지나니까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학 때도 와봤고 그 전에 자주 조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 그걸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정봉주 의원 그거 그냥 이것만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배짱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를 칭송했던 얘기 한동안 돌았다는. 결국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뭐 참 듣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깔때기로 자기 자랑으로 글을 딸 줄 알았는데 내가 혹시나 하고 귀를 기울인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당황을 하지 않으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 근본 없는 사람들은 예. 두려웠지 않아요, 검찰을. 그럼 제가 근본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서로의 이해관계가 그렇죠. 예. 정치인들도 검찰의 힘을 빼놓고 싶어하는 거고 예. 검찰은 자기의 어떤 취업 대책과 예. 그리고 자기들이 유일하게 자기를 괴롭힌 게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과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요대모서 시각 교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게 검찰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검찰이 막강한 중수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정권과 독립되지 않고 어느 정권에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 정당, 반대 정치 그룹은 엄청난 피해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네. 누구한테 그 피해가 돌아가냐면 사실은 그 피해 몫이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과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결국엔 국민들의 안전권이라든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측면이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기 조사 안 받으려고 저거 한다라고 조중도에서 나발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아니고 검찰이 중립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다음 아이템을 진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여러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시나 봐요. 정 의원님이. 다음 주제가 대학 등록금인데 그게 제 전공 분야거든요. 두려워오는 거예요, 제 전공 분야가. 비전공도 이렇게 잘하는데. 박근혜 동생 박지원 사마저축은행 회장과 관련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데. 예. 박근혜 대표가 기자들이 본회의장 들어갈 때 물어봤더니 박지만 동생과 지삼길인가요? 신삼길. 네. 신삼길 저축은행 사마저축은행 명예회장 IBCN 파트너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갖고 SPC를 만들어서 여기로 이제 통제한 거죠. 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끝이죠. 아니라고 하면 끝 아닙니까? 이게 무척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막 논평을 내고 그랬죠. 그럼 다른 그 피의자들도 나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럼 그걸 끝나나요? 나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럼 그걸 끝나나요?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발언이 언제 나왔냐면 제가 BBK 재판을 봤는데 검찰이 제가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러면서 논거로 드는 게 한나라당에서 아니라 그러지 않았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후보 소유 아니라고.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네. 거예요. 아니, 한나라당이, 아니, 그냥, 검찰이 이래요.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을 통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이명박 후보는 BBK 소유자 아니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자꾸 소유라 그러냐? 아니라 그러면 믿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님이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1년 받았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그거로 끝이지. 제 생각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표가 이 사건을, 지금, 이명박 그렇죠. 라인 쪽에서 기술이 들어오는데, 길게 얘기할 거 없다. 요렇게 판단하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 전 대표의 특징이 창의성이 아주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이게 응용 문제가 나오니까 못 푼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한구, 그 친박계 중진이라고 하는 이한구 전 정책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이, 박근혜 대표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그 전 대표의 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그럼 가족은 비리 저질러도 그냥 놔두나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욕해야 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고, 예. 이 수사. 친이죠, 친이. 네, 이 수사, 그리고 이 수사가 최초로 기획되었던 어떤 곳. 그렇죠. 거기를 공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삼화저축은행 수사하면서 원래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들은 이렇게 자세히 보도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 언론에 무척 상세히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죠. 검찰밖에 소스가 없죠. 그럼 검찰밖에 소스가 없는데 어디 누군가 고의로 혹은 잘 못해서 우리가 고의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또 허위사실 유포로 갈 수 있으니까 고의일 것으로 추정되는 혹은 실수로 추정되는. 실수. 이게 내용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 나올 때, 마지막 나올 때가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입니다. 그때는 마치 날마다 수사하는 것을 브리핑하듯이 그렇죠. 정례 브리핑을 하듯이 계속 내줬죠. 근데 지금도 보면 삼화저축은행 사건이 상당히 무슨 호남에 있는 무슨 저축은행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그 저축은행과 혹시 관련이 있으면 있을 법한 정치인들이 있다 몰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표에서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고 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한구 의원이 그 아까 지적했듯이 주소지를 잘못 잡은 거죠. 친이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친이를 공격하기에는 이번 건들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친이도 연루가 되어 있지만 친박계 의원들도 연루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확전하지 말자고 딱 닫았는데 그걸 갖고 이한구 의원은 민주당을 친 거 아니에요. 사실 민주당 칠 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지? 이거 도서한 게 민주당이 아닌데.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밑에서 중수부, 정권의 말기,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다음 총선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이제 발버둥, 이런 게 막 짬뽕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그게 이제 중수부라는 사건으로 이제 충돌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권이, 좀 용이했다면, 이 시점쯤엔 중수부는 폐지해줘야 자기한테 돌아올 칼날이 사실은 늦춰지거나 혹은 뭐 칼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할 텐데, 양날의 검을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청와대에서 입장을 정리를 해놓고, 지금 여야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를 했거든요. 청와대가, 우리는 그러니까 청와대는 저는 양수겸장을 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중수부 폐지해도 본인들한테 크게 손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중수부를. 요건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요건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수시로 나가는데 잘 눈치를 못 채요. 처음 나와서 한 발 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중수부가 폐지돼도 손해볼 것이 없고, 근데 중수부 폐지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중수부 검찰을 감싸 안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면 폐지해도 청와대는 독박 쓸 일 없고 그건 당이 독박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폐지 안 되고 가게 되면 중수부는 청와대하고 더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충성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겠느냐. 한 발 더 나갔네. 이건 두 발짜리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중수부 폐지의 건들은 질질 늘어지겠네요. 늘어지죠. 질질 늘어지죠. 늘어지고
각자의 이익에 의해서 그것을 자기의 입장에 알맞게 요리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갈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결론이 빨리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죠. 6월에 중수 폐지,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키면 이번 임기 내에 못한다. 18대 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느 한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네. 아, 내가 의미심장한 얘기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전날 제가 연락을 했고 알려준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이번 6월에 못하면 중수부는 이제 맥이 빠졌고. 몇 년째 이걸 보고 있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다. 이쯤이면 나오겠지 하는데, 이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랑이 나와요. 막을 수가 없어, 도저히. 검찰, 정치권, 청와대, 당, 서로 간에 지금 약점들을 잡고 있는 형국, 아주 그러니까 이것을 난타전 형국이라고 볼 수 있죠. 짠대가리가 지금 물밑에서.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안 하니까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급 끝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아니, 마치려고 때마다 깜짝 놀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